3천으로 시작했잖아요. 3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1억 이렇게 불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모든 것 오준석입니다. 오늘 제가 학원에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문의 전화를 주시는 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소액으로도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으로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공개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물건은 아파트 물건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건 번호는 22타경 83140번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 감정이 됐구나. 꽤 비싼 금액에 감정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2년도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올라가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주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동두천시 생현동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동두천시 하면 거기 경기도 맨 북쪽 끝인데 부동산을 그런 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남들이 좋아하는 건 내 투자금으로 하기 힘들어요. 멀리 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대의 물건들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물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인데 그 물건은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사주는 걸 싸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이 사주는 걸 조금 비싼 듯하게라도 사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팔아요. 가격은 1억 2천에 감정이 됐고 지금 최저가는 한 번 유찰돼서 8,400만 원입니다. 1억 언더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밑에 내용 사진 안 보고 지도 먼저 봅니다. 왜? 입지가 좋아야 팔 수 있으니까. 생현주공 아파트예요. 단지는 작습니다. 500세대. 그리고 단지가 길쭉해요. 거리 한번 재볼게요. 총 611m. 도보 한 9분 정도. 충분히 괜찮은 거리다. 아파트 단지가 작긴 하지만 괜찮다. 초등학교도 옆에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뭔가 점선으로 뭔가 만들어 놨죠?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요거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적 편집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요. 그 앞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상가가 들어오면 우리랑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도 살기가 더 좋아진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아파트도 들어와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럼 살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건 우풍이 좀 심하기 때문에 복도에 샤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게 되는데 샤시 작업을 한 데는 없어요. 물론 19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셔야 되시긴 하십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게 우리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에 길 건너, 요 길 건너에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 근데 여기가 되게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죠. 이 언덕을 밀어내고 거기에 상업시설을 넣을 거고요. 이 언덕 너머에 아파트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항공비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 그리고 이쪽에 상업시설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위치도 확인했고요. 위에서도 쳐다봤고 그죠? 거리비도 확인을 했어요. 로드뷰에서 봤던 대로 그냥 복도식이고요. 105동이고 1호에서 6호까지 쭉 한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샤시가 없다 보니까 조금 찬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도면상에서 봤을 때는 침실 하나, 둘, 셋, 그리고 거실, 주방 거실이고 욕실 하나, 그리고 발코니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쪽이 현관이죠? 이쪽이 복도란 얘기예요. 여기가 아까 복도 쪽으로 나 있던 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다 봤고요.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최초 근저당 그 밑으로 전부 다 소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없다. 말소기준 권리는 21년도 4월 21일이겠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느냐 찾아봤더니 임차인이 있긴 하지만 전입일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봤더니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은 그냥 설정만 해 놓은 겁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이고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여기에 적혀있는 날짜가 법원에서 바라본 말소기준 권리일입니다. 요 날짜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게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점유자가 주식회사 한양자산관리대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점유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했냐?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했다. 임대차 기간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은 500만 원 설정되어 있고 월세는 없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여기서 보고 그냥 끝나야 돼요. 아, 대항력이 없다. 확정일자도 없고요.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임차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비고란에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밑에 세 칸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없다. 아주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권리 분석도 했고, 그리고 지도도 다 봤고요. 실내 도면도 확인했고, 그리고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시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아파트의 거래는 얼마냐? 최근 매매 실거래가 1억 1천. 언제? 2월 20일 날. 지난달 2월 20일 날 3층이 1억 1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매 가격을 보면 매매가 9천짜리도 있고요. 9,400, 뭐 이렇게 있어요. 9,500. 그러면 실거래는 1억 1천을 찍었는데 매매 나와 있는 게 9천이다. 그 얘기는 1억 1천짜리는 수리가 싹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 물건도 수리를 하면 1억 1천에 팔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거는 부동산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근 거래된 거 1억 1천짜리 내용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개사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월 달에 1억 1천, 그리고 12월 달에 9천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1억짜리가 있었어요. 그 전달에 1억 7백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매매 9천짜리도 있는데 안에가 수리가 좀 되어 있다면 1억 이상 갈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죠. 시세는 9천에서 1억 그 사이 정도 형성이 되겠죠. 그럼 전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세가 7천, 전세가 9천 이렇게 있는데 전세가 9천인 건 거래가 안 되겠죠. 매매가가 9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전세는 7천 정도에 되지 않을까? 실거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세 실거래가 10층이 지난 2월 달에 9천에 됐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8천, 8천, 8천. 지금 보면 23년도 9월부터 2월 달까지는 제일 싼 게 7,700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수리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전세가 8천 이상은 되겠다. KB 시세로는 전세가 지금 1억 정도를 평균가로 잡아놓고 있고요. 매매로는 KB가 1억 2천 정도를 잡아놓고 있어요. 한 2천 정도의 갭을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만약 1억이라면 전세는 8천만 원 정도. 그러면 갭이 2천이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초반에 스타트를 뭘로 했죠? 3천으로 시작했잖아요. 3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물 중에 혹시 사진 올려놓은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경매지 올라온 사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이렇게 사이트 보면서 실내 사진이 올라 있으면 꼭 확인하세요. 네, 사진 올려놓은 게 있죠. 보겠습니다. 네, 복도는 뭐 나쁘지 않고요. 집 상태를 봤을 때는 여기는 집을 한번 손을 댄 것 같아요. 문도 화이트죠. 그리고 싱크대도 한번 손을 댔고, 네. 아주 올드한 느낌은 없어요. 여기서 올드한 느낌이 좀 나네요. 보면 이제 세면대랑 욕조를 보니까 올드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물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에를 보고 입찰을 하느냐, 아니면 안에를 보지 못하고 입찰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샤시를 보면서 여기는 수리가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수리비를 좀 빼놔야 되겠네 해서 수리비 한 500 들 거니까 500 빼놓고, 수리비 1000 들 거니까 1000 빼놓고.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무조건 안에를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 노크를 해서 당장 집을 잃어버리게 된 소유주를 만나고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임차인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나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꼭 보여주게 되는 필살 방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이제 학원 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뭐 언제 임장을 가야 되고 몇 시에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좀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걸 아내를 본 사람과 아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 근데 내가 보는 물건이 만약에 뭐 만든 지 3년밖에 안 된 신축급이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그 사이에 뭐 크게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15년, 20년 됐다 그러면 꼭 봐야 됩니다. 아내가 수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방법은 집주인이 몇 년도부터 살았나, 집주인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켜서 보여드린 이유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물건들이 경매는 많이 있습니다.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도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모이면 그냥 뭐 차 하나 살까 뭐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3천만 원도 저축을 한번 모아보세요. 되게 안 모입니다. 정말 안 모여요. 이 3천만 원을 딱 모으고 난 뒤에는 1억은 방법에 따라서 금방 갈 수 있어요. 모으기까지의 그 과정에 내가 어떤 걸 준비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고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스타트할 수 있는 시드입니다. 중간에 다른 데 한눈 파시지 마시고 차곡차곡 저축으로 모아보세요. 저축으로 3천만 원. 3천만 원이 모이면 뭘 해야 되냐면 경매 공부하십시오.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이 3천만 원이 3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1억 이렇게 불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런 물건들 제가 추려가지고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학원에서 설명드리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보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경매 모든 거 노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